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한동안은 멍하니 생각에 잠기실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따뜻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바로 그 나라에서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나라, 바로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영상 시작 전에 딱 1초만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에서 온 여성 앤나라고 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처음엔 솔직히 별다른 감정이 없었습니다. 멀고 생소한 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감동은 그곳에서 왔고, 그 감동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제 친구 한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대학 시절부터 한국 문화를 좋아했고 드라마며 음악까지 모든 걸 섭렵했어요. 저는 그냥 그런 취향이겠거니 하고 넘겼죠. 그러던 중 어느 날 한나는 저에게 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속엔 지하철에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셨는데 그걸 본 젊은 남성이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다가가 짐을 들어드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감사 인사를 하는 할머니의 모습,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자리로 돌아가는 남성의 뒷모습. 그 짧은 장면에서 전 묘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왜 우리는 저렇게 행동하지 못할까? 그리고 그 순간 전 생각했습니다. 저런 문화가 존재하는 나라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요. 기회는 의외로 빨리 찾아왔습니다. 제가 일하던 디자인 회사에서 한중일 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평소 해외 경험이 없던 저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기에 용기를 내어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저는 그 프로그램의 일원이 되어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작은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이 이렇게 조용하고 정돈돼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청결하고 직원분들은 하나같이 친절하셨습니다. 특히 영어가 유창하지 않으신 분들도 웃으며 최대한 도와주시려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제 감동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제가 머물게 된 곳은 서울 강남 근처의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그곳에서 첫 아침을 맞이한 저는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커피와 간단한 빵을 고르고 계산대에 섰는데 제가 계산이 조금 느려서 뒤에 계시던 어르신께 민폐를 끼친 건 아닌가 걱정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께서 제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저는 놀랐습니다. 해외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었거든요. 급하다고 불평하거나 인상을 찌푸리는 게 더 자연스러운 반응이니까요. 이후 저는 본격적인 문화 교류 활동에 참여하며 한국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중에는 한국 가정에 방문해 하루를 함께 보내는 체험이 있었는데 그때 만난 가족은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가장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를 마치 친딸처럼 대해주셨고 식사 때마다 어머님은 저에게 계속 반찬을 더 얹어주시며 더 먹으라며 웃으셨어요. 낯선 외국인을 향해 이런 따뜻함을 보여주시는 모습에 저는 몇 번이나 울컥했습니다.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진심이 느껴지는 배려를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프로그램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참가자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각자 겪었던 한국에서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저와 같은 외국 여성 참가자들이 하나같이 비슷한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지하철에서 누군가 자리를 양보해줬다는 이야기, 길을 헤맬 때 다가와 도움을 준 청년 이야기, 편의점 직원이 영어를 못해도 끝까지 의사소통을 하려 했던 이야기 등등. 모두의 표정에는 감동이 가득했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인의 행동이 해외 여성들에게 이렇게까지 감동을 주는 이유는 단지 예의 바름 때문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진심과 정 때문이라는 것을요. 이 나라에는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는 어떤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배운 매너나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있는 행동,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배려였습니다. 저는 그 따뜻함에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한국에서의 며칠은 마치 동화 속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말투와 섬세한 배려, 그리고 정돈된 도시 환경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시선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친절하다거나 깨끗하다 정도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들의 삶의 방식 자체가 주는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장면은 어느 날 혼자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던 중에 벌어졌습니다. 이태원 근처의 어느 작은 골목길에서 길을 잃었고
핸드폰도 배터리가 거의 다 닳아가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저는 영어로 길을 물어볼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찾으려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눈에 띈 건 택배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오르던 중년의 아저씨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서울역 방향을 물었습니다. 사실 별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택배를 나르느라 분명 바쁠 테고 영어도 안 통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분은 제 말을 다 알아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냐는 듯이 제 눈을 바라보셨고 몇 초 뒤에 갑자기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으시더니 손짓으로 저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몇 블록을 걸어간 끝에 그는 서울역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보이는 큰 도로 앞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제야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을 더듬어 말씀하시더군요. 여기서 지하철 타면 서울역 간다고요. 바쁘실 텐데 이토록 먼 길을 돌아까지 저를 데려다 주신 그 마음에 저는 그저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오히려 웃으며 손을 흔들고 떠나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방 안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였다면 과연 그렇게 행동했을까? 자신도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낯선 외국인을 위해 친절하게 안내해 줄 수 있었을까?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아무렇지 않게 그 일을 해냈고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은 한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방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원주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전통 한옥 체험을 하기로 되어 있었고 저는 3명의 외국인 참가자들과 함께 출발하였습니다. 시골길을 따라 이동하며 보이는 풍경은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논밭 사이로 이어지는 좁은 도로, 평온한 시골 마을, 그리고 곳곳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저희를 반긴 건 마을 주민 몇 분과 담당 해설사였습니다. 그분들은 저희에게 전통 음식 만들기를 알려주시고 직접 손수 만든 차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특히 할머니 한 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 손을 잡고 이것저것 가르쳐 주시며 웃으셨습니다. 어떤 말보다 따뜻한 손길과 미소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분과 함께 도토리묵을 만들고 직접 말린 나물들을 무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모든 식재료가 마을에서 직접 길러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저희는 작은 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함께 문화공연을 관람했습니다. 할머니들은 손수 만든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올라 한국 전통 민요를 부르셨고 그 모습에 많은 외국인 참가자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고요. 그런데 그중 한 외국인 참가자가 갑자기 감기에 심하게 걸렸는지 기침을 심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당황했지만 마을의 한 아주머니가 아무 말 없이 그 외국인 참가자의 손을 잡고 조용히 회관을 빠져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목에 두를 수 있는 따뜻한 천과 약초차, 그리고 직접 덮은 생강편을 가져오셨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생전 처음 보는 외국인인데 아무 망설임 없이 챙겨주는 그 마음. 단순히 친절하다고 표현하기에는 뭔가 부족했습니다. 그건 진짜 정,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정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누구든 어디에서 왔든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그 마음이 이곳 사람들의 행동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마음이 이상하게 뭉클했습니다. 단순히 좋은 여행을 했다는 기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받은 진심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진 느낌이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낯선 이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문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를 지닌 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저를 깊은 감동에 빠지게 했습니다. 물론 완벽한 나라는 없습니다. 저도 이후에 한두 가지 오해를 하게 되는 사건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한국인의 행동이 제 마음속에 남긴 인상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마저도 다시 한번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지요.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제 머릿속은 지방에서 겪은 따뜻한 기억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이란 언제나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마련이고 저 역시 그런 순간을 곧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냥 따뜻하고 정 많은 나라로만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건 덕분에 저는 이 나라의 더 깊은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는 강남의 한 유명한 전통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된장찌개를 아직 제대로 먹어보지 못했기에 꼭 한번 맛보고 싶었습니다. 혼자 들어선 식당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조용히 한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직원분이 메뉴판을 가져다 주셨고
저는 영어와 사진이 함께 있는 페이지를 보며 된장찌개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음식이 나온 후였습니다. 된장찌개는 생각보다 굉장히 짰고 제 입맛엔 맞지 않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발효향에 당황하기도 했고 밥과 함께 먹는 방법도 익숙치 않아 몇 숟갈 먹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직원분이 다가와 괜찮으시냐고 물으셨지만 저는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분이 갑자기 다른 직원과 무언가를 속삭이더니 저를 흘낏 보며 작게 웃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언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제가 음식을 남겨서 기분이 상한 걸까? 속으로 여러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순 없었지만 마치 제가 예의를 지키지 못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이렇게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줄 알았는데 혹시 그건 일시적인 환상이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식당을 나와 거리를 걷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기분 전환을 하려 근처 카페에 들어갔고 마침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중 제 옆자리에서 한국어로 친구와 대화하던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영어를 꽤 잘하시는 분이었고 자신도 저 식당에 자주 간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아까 겪은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식당 직원분들이 서로 속삭이던 건 음식이 제 입맛에 맞지 않았던 것 같아서 걱정된다는 내용이었다고요. 그리고 흘낏 보며 웃은 건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하다가 긴장된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분은 종종 한국 사람들의 표정이나 행동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사실은 그들 나름대로 저를 배려하고 있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제가 느꼈던 실망과 오해는 오히려 제 좁은 시야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진짜 의미는 정반대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오해를 할 수 있지만 그 오해가 풀리는 순간 진짜 이해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 여성은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본인도 유학 시절 해외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오해를 받고 그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저 자신이 한국에 대해 너무 성급히 판단하려 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다시 그 식당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주저하다가 문을 열었고 다행히 저를 기억한 직원분이 밝게 웃으며 반겨주셨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저번에 남겼던 음식이 짜서 그렇다고. 그런데 다른 메뉴를 추천해 줄 수 있냐고요. 직원분은 반갑다는 표정을 지으며 된장찌개보다 순한 맛의 청국장 정식을 추천해 주셨고 덕분에 이번에는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치아를 마친 뒤 직원분이 작은 쪽지를 건네셨습니다. 영어로 쓰인 손글씨였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Thank you for coming back. We hope you enjoy your time in Korea. 그 작은 쪽지 한 장에 저는 다시 한번 울컥했습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저를 배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어떤 말보다 크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인들의 행동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진심을 오해로 외면할 뻔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상황에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여행자가 아니라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된 사람으로 변화해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음식이나 교통, 풍경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 바로 그 사람들 때문입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여느 때와는 다르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공기가 특별히 다른 것도 아니었고 도시의 소음도 평소처럼 존재했지만 그 모든 일상이 이제 곧 제 일상이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 한켠이 허전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짧았지만 너무나도 밀도 높았고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시선들과 행동 하나하나가 아직도 피부에 생생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여행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물리적인 장소를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를 느끼게 해준 곳이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차별을 느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진정한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낯선 타국에서 그런 감정을 느낀 건 제 인생 처음이었습니다. 귀국을 앞두고 짐을 정리하며 저는 문득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보여준 그 작은 행동들. 지하철에서 무거운 짐을 들어주던 청년, 길을 잃은 저를 위해 시간을 내주었던 택배 기사님, 낯선 이의 기침에 따뜻한 차를 내주던 마을 아주머니, 그리고 저의 오해를 조용히 풀어주었던 카페의 여성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은 바로 상대를 인간답게 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깊은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직접 체험하며 배웠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들른 장소는 한강공원이었습니다. 늦가을의 한강은 평온했고 강물 위로 햇살이 잔잔히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강가에 앉아 지나온 시간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저는 이곳에서 경험한 감정들이 단지 일회성 감동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외국인조차도 이토록 깊은 감정을 느끼게 만든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웨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에 돌아오겠다고요. 이번에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더 오래 머물며 이 나라의 삶을 진짜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제 가족, 친구,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문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막연한 인상만 가지고 계셨다면 제 이야기를 통해 조금은 다르게 느껴보셨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발달하고 음식이 맛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고 단단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따뜻함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단순한 지명이 아닌 수많은 얼굴들이 떠오릅니다. 웃으며 손을 흔들던 사람들, 걱정스레 물어보던 목소리들, 무심한 듯 따뜻했던 시선들, 그 모든 것이 모여 저에게 한국을 두 번째 고향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제게 작지만 큰 감동을 준 모든 한국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신 따뜻함은 제 삶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누군가가 한국을 찾게 된다면 그 역시 이 감정을 느끼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한국에서 더 많은 감동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